예, 이제 3부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2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박스컵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박스컵에 대해서 잠깐 간단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데요. 지금 제1회 박 대통령 컵 쟁탈 아시아 축구대 이제 사진이 보이시죠? 그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유경수 여사, 그다음에 당시 장덕진 대한축구협회장 이렇게 나오셔서 개막식 이제 그 축사도 하시고 하신 건데, 이게 원래는 그 1900 박스컵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이렇다 할 뭐 국제대회가 없었죠. 특히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 박스컵이 정말 잘 활성화돼서 아시아에는 이제 3대 국제 축구대회가 있죠. 태국의 킹스컵,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메르데카컵 있는데, 물론 이제 장덕진 대한축구협회장이 그때 1970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한국이 축구에서 우승을 합니다. 우승하고 나서 아시아 규모의 국제 축구 대회를 한국에서 매해 개최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아시아 축구 연맹의 승인을 얻어서 1971년 5월 1일 날 제1회 대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이것이 그때만 해도 이 한국이 국제 축구 무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론 아시아에서는 이제 뭐 최정상 팀이었지만, 아시아의 호랑이였지만, 국제 축구 무대에서는 번번이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하고 또 올림픽 진출 실패하고, 그래서 아시아의 종이 호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또 말까지 들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도 그렇고 그때 대한축구 장덕진 축구협회장의 생각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제 경기 경험이 많아야 되겠다. 그것이 한국 축구 대표팀의 실력을 향상하는 길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셔서 이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컵 아시아 축구 대회를 창설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순금으로 만든 이 컵을 기증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한번 여러분 제 1회 대회 영상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회 대회 우승팀은 어디예요? 버마. 근데 그때는 버마가 상당히 축구 강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얀마니까. 지금 미얀마. 예, 그렇죠. 예. 박 대통령급 쟁탈 아시아 축구대회가 서울운동장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 대회분이 중앙좌석의 모습을 나타내자 운동장은 박수갈채로 주접힌 가운데 입장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타일을 맨 머머 선수단이 선두로 입장했습니다. 다음은 자유중국, 인도네시아, 나 한국 챔피언인데. 말레이시아, 태국, 월남 선수들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자유중국이 졌다. 결국엔 우리나라 선수단은 그 뒤를 이어 입장했고, 끝으로 심판단이 입장했는데, 때마침 불어온 5번의 싱그러운 바람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주관하는 이 국제대회 분위기를 한층 들뜨게 했습니다. 이어서 장덕진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축구가 외국에선 아시아를 석권했지만은 국내에선 첫 국제대회를 맞았다면서 이 대회를 위해 컵을 마련해준 박 대통령에게 온 국민과 더불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은 순금제 대통령컵을 장덕진 대회 준비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각국 대표단장, 국제축구협회 임원들과 악수를 마친 뒤 운동장 한가운데로 들어서서 시축을 했습니다. 축구 감독으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시축 그 자세가 나옵니까? 네, 생각보다 자세가 괜찮으신데요. 그래요? 탄도도 높고. 500마리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랐습니다. 5,000개
푸른 하늘 오색으로 숨었는 가운데 이번 대회 첫 경기엔 우리나라와 태국의 축구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예선리그 A조 경기인 이 경기에서 태국은 처음부터 수비 위주로 나왔습니다. 경기장과 30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렇게 뭐 축사하고 개막식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보통 이 경기를 끝까지 이렇게 보신 거 아유, 보면 그럼요. 상당히 축구에 대해서 그런 어떤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마침 저는 그때 74년도 세계 챔피언이 돼서 그 박정희 대통령 네 분 만날 때가 유경수 여사님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이에요. 야, 7월 달이군요. 74년 8월 15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74년 7월 18일이었고 청와대 방문이. 그 정말 그 저도 어렸을 때 이거 그 TV 통해서 정말 이 경기를 보고 예. 정말 그 우리 국가대표팀의 선전 그리고 우승에 막 기분을 들떠서 그럼요.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저기 조민국 감독님 혹시 이 박스컵 대회하고 뭐 혹시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나 경험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대표팀 데뷔전을 이 박스컵 박스컵에서? 대통령표를 출전을 했었죠. 그게 지금, 몇 년도? 네, 80 83년도죠. 83년도. 네, 3년도인데 사실 기억이 많이 지금도 생생한데 사실 게임 도중에 그 PK가 났는데 예. 좀 조인옥 감독님이 저를 차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저는 차기 싫었었는데 너무 떨리고 또 제일 막내였었고 근데 잘못 차갖고 포스트를 맞춰갖고 그 공이 하프라인까지 넘어와서 굉장히 그 관중들이 웃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 기록일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도 그 축구 언론분들이 그 영상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갖고 그나마 후반전 한 골 넣어서 좀, 그렇습니까? 다행스럽게 저희가 이겼었는데 아주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또 고등학교 때 제가 박 대통령 그 컵을 대통령 컵을 뛰어서 준우승을 했지만은 그때 그 많은 스타들이 배출이 많이 됐었죠. 대통령 컵 그 기계로 해서 많은 그래서 우리 축구 선수들한테는 그 대통령 컵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고 상징적인 그런 대회였습니다. 예. 일단 그 컵 이름이 대통령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상의 권위, 그 그렇죠. 의미를 또 이렇게 그 높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홍성 회장님이 보시기에 혹시 홍성 회장님 박스컵을 직접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때야 제가 그 한참 한국 챔피언으로 해갖고 아주 동양 챔피언, 세계 챔피언으로 막 올라갈 때니까 별로 그렇게 그 타 스포츠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못 썼죠. 왜냐하면 이 권투는 말이죠. 못 마셔요. 못 먹고 체중 때문에. 그렇죠. 평소에 그 체력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못 마시고 못 먹고 맞고 때리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수아나 그 선생님이 일본 갔을 때 너 어떻게 운동했냐? 그러면 뭐 친구들하고 다방에 가서 차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 혼났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알아요. 이 권투 열심히 연습을 하면 빨리 쉬고 싶지 돌아다니고 싶지 않다고. 예, 그래서 그 별로 그렇게 권투에 열중이 있을 때는 축구는 뭐 그때 사실 텔레비도 잘 못 봤고 아주 멀리 있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단체 경기는 별 신경을 안 썼죠. 맞아요. 예. 혹시 뭐 개인적으로 축구 선수 뭐 아는 선수 좀 이렇게 친분을 갖고 있는 선수가 차범근 대표팀 그 감독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저는 뭐 그분은 더 종교적으로도 나한테 친필로 써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수도 없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한테. 그렇죠. 차범근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스타의 반열에 오는 게 이 박스컵에서 저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때에 뭐 그때 아주 해트릭을 해가지고 예. 그때부터 3골인가 4골 넣었죠. 예, 순식간에. 예. 예. 그때도 대단했죠, 뭐. 예. 결국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문화, 네. 문화라고 보면 이 박스컵 말고는 뭐 사실 그렇게 국제대가 거의 없었다 보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매년 열리는 이 박스컵이 국민으로서 하나의 또 문화,
네, 무- 네. 문화의 이제 하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자랑거리였죠. 그렇죠. 예.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예, 예, 예. 왜 자랑거리였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6.25 전쟁이 53년에 휴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전쟁 끝나고 18년 후에 18년이 지나서 71년 5월 1일 날 이제 박스컵 그 1회 대회를 개최를 해요. 18년 우리 젊은 사람들은 18년이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짧은 기간입니다. 18년. 그 18년을 거치면서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치세 한 뭐 8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잿더미에서 그야말로 네. 기적적으로 네. 이미 이제 성장을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전쟁의 참화를 벗어 던지고 극복하고 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또 이 전 세계인들한테 선포하는 행사였다 이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박스컵을 이 개최한 게 단순히 이제 축구계에 무슨 뭐 이벤트가 하나 생겼다 이게 아니고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대한민국이 전쟁의 이 참화를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 우뚝 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 이벤트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뭐 저도 김기수 그분이 이제 66년도에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박정희 대통령 그 내외분이 장충체육관에 와서 직접 관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초대 챔피언입니다. 세계 챔피언.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거는 8년 후입니다. 예. 예. 아, 그만큼 이 대회에도 우리나라도 이런 스포츠 또 우리나라 국민도 이제는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모로 볼 때 좋은 경사였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국기라고 하잖아요. 축구가. 네. 그다음에 그 월드컵 대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그 무대에서 우리 한국이 출전을 해서 그래서 세계 강국과 이 경기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유, 그럼요. 하나의 또 국력이 그만큼 네, 또 이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월드컵에 출전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번번이 60년대부터 해서 70년대까지 계속 노력을 했지만 이게 안타깝게 또 이게 또 좌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축구대 대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대표팀의 그 실력을 네. 향상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이 대회 물론 대회 주최는 이제 대한축구협회지만 정부가 대회 경비를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1회 대회 때는 2천만 원, 그리고 제2회 대회 때는 3,800만 원을 이제 국고로 보조를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박정희 대통령급 이 축구 대회를 범정부적으로 사실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네. 뭐 여유가 있는 형편은 아니었고 한창 경제 개발에 모든 자원을 이제 투입해야 할 시기였는데 그 돈을 거기서 띄어서 이 대회에 또 이렇게 쓰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의 이 축구 대회에 대한 네. 어떤 그런 생각 네. 그것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66년에 김기수 선배님께서 세계 챔피언이 될 때도 그때도 파이트 머니를 못 줬어요. 니노 벤베누티 챔피언 측에다가. 그래서 그때도 국고에서 그렇습니까? 보내서 이제 갔죠. 예. 그때 한 4만 여불을 못 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결국 전두환 대통령도 프로야구, 프로축구 다 만들면서 만들었죠. 예, 예. 그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이 국민들을 좀 안정시켰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특히 이 축구가 어떻게 보면 약간 민족성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네. 한 군데로 모으는 단합. 예, 네. 예, 단결심을 높이는 거 아닐까. 뭐 지난 2002년 우리가 앞선 방송에서 봤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고 매번 월드컵이 열리면 그때만이라도 그래도 네. 좌우 진영을 나누지 않고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태극 전사들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전 세계 응원 문화를 바꿔버렸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태국 전사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일하는 거 한 국회의원 200명이 200년 할 거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예? 그렇습니다. 개인당 8억씩 갖다 쓰면서 말이야 1년에. 예. 예? 나는 집 한 채 있는데. 그만큼 8억만큼의 뭔가 우리 국민과 국가에 주는 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우리는 체육 문화 이런 거를 살려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말씀 나오신 김에 한번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박스컵이 이제 마지막 대회가 이제 물론 명칭이 조금 바뀝니다. 코리아 컵으로 해가지고 99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저거 했는데 물론 지금은 세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국가가 개최하는 국제대회는 거의 이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예. 이제 그렇게 또 열기도 어렵고요. 뭐 월드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되다 보니까.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국내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이런 박스컵 축구와 관련해서는 이런 박스컵을 국내 대회로서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은 전국적인 뭐 박스컵을 하기는 어렵죠. 물론 대회 명칭도 뭐 박스컵을 하기는 어렵고 다만 뭐 그런 지역 단위로 지자체 단위로 해서 뭐 대통령배 어떤 뭐 이런 축구대 이런 걸 열면 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컵의 이름 밸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배라고 하면 일단은 그 컵의 이름이 주는 그런 것도 봤을 때 저는 좀 더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 단위로서 그 이런 대회를 한번 만드는 것 지자체가 한번 축구계와 좀 이렇게 얘기를 잘 해서 만드는 것 이런 축구 대회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혹시 조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통령 금배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등학생들한테는 제일 큰 대회고 또 우승을 하려고 또 많은 합숙훈련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 저희 축구 팀이나 축구 선수를 위해서는 또 초등학교나 그 다음에 유소년 이런 그 대통령 무슨 리그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주면은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축구 선수들이 저희가 이제 국제대회 나가면은 저 에피소드인데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왜요? 굉장히 졌을 경우. 좋습니다. 뭐하러 왔냐.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이게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교민들이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그렇지 뭐 한일전 지면 현해탄 수영 헤엄쳐서 와라 뭐 그런 얘기도 하죠. LA 가서 멕시코한테 졌더니 이거 뭐하러 왔냐 이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이거 대편수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이제 나중에 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일전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정신력이 많이 앞섰죠. 근데 워낙 그때는 일본 선수들이 교과서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흐름을 끊었지만은 뭐 축구협회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대표팀 위주의 축구협회 행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추어 선수한테 조금 많은 그런 혜택이나 그런 즐거움을 못 주는 게 저 축구인 선배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네. 우리 홍 회장님은 혹시 이런 그 국내 축구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풀뿌리 축구라 그럴까? 그런 그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나 혹시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글쎄요, 여러분들이 그 복싱이라 그러면 다 나이 먹어서 하는 운동인 줄 아시는데 이 복싱이나 축구나 이 외국을 나가 보면요, 이 구가 이 영등포 구, 뭐 예를 들어서 구, 이 구 정도 되면 체육관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가면 축구장에 있듯이 어렸을 때부터 구청에 가면 복싱 백이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하는 그런 것이 나중에 그 정말 몸값만 해도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훌륭한 선수들을 만드는 그 밑거름은 바로 그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 우리도 뭐 골프도 좋아하지만 골프도 그 어렸을 때부터 타이거 우즈 뭐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 나가서 공 치는 거 여러분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는 그 환경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스포츠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그죠? 네. 그런 인프라라든가 그런 환경이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네. 그래서 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이렇게 보면 다 어려서부터 그 종목을 또 시작했고 또 당연하죠. 어려서부터는 그 좀 뭔가 좀 이렇게 그 압박감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종목과 좀 친해지면서 그런 그 그런 환경 속에서 네. 그 훈련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문체부의 또 실무국장을 지내신 입장에서 어떻게 좀 이 박스컵의 어떤 유산이라고 그럴까? 네. 그거를 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예. 방안 같은 거 혹시 좀 없을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대통령컵 이거보다도 말 그대로 명칭을 이게 박스컵 해가지고 축구 대회를 하나 신설을 하면은 국민 통합이나 장기적으로 이게 당장 뭐 반대하는 뭐 소위 이제 그 좌파들은 뭐 이거 들고 일어날 텐데 장기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국민 교육을 위해서 박스컵 신설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이 박스컵을 창설하자고 결정한 게 이제 죄송합니다. 1970년이에요. 70년에 축구협회장이 아까 이 거명이 되셨던 장덕진. 네. 근데 이 장덕진 씨가 그 당시 회장님이 당시에 재무부 현직 재정차관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현직 고위 공무원으로서 이제 축구협회장을 맡았고 장덕진 씨는 이 당시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분이 이제 천재인데 행시, 외시, 사시 다 합격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시험 봐서 대통령 뽑으면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천재였는데 더군다나 유경수 여사의 언니의 사위였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분이에요. 그래서 박 대통령 명예에 의해서 축구협회장을 맡아서 이 박스컵을 창설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축구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과 이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기리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컵 창설이라는 게 축구계에서도 물론 중요한 일이었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말 그대로 이정표다. 라는 의미 부여를 하면서 한번 축구계에서 이 얘기를 박스컵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 구강컵이라고 있죠, 그죠? 그렇죠. 예. 거기도 이제 그것도 국내 대회죠. 네. 뭐 국내 대회인데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죠. 저도 생각에는 국내 프로축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스페인의 구강컵과 같은 이런 대회로서 박스컵도 만드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박스컵이라는 것이 일단 역사가 있으니까 물론 지금 99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명맥이 조금 끊어졌지만 역사와 전통을 어떤 무슨 정치 이념 진영 논리를 떠나서 과거에 우리 또 이런 역사를 계속 유지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네. 그런 것도 좀 한번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박스컵 창설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50년 71년도니까. 지난 지금 박스컵이 뭐랄까요 이렇게 부활 굉장히 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반세기가 지난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회를 통해서 또 국민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는 지금 워낙 정치 진영으로 지금 이게 찢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마음을 이게 하나로 모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축구 전용 경기장을 박정희 전용 경기장이나 예, 이런 그렇죠. 거를 예. 만들어 볼 예. 필요도 있겠죠. 박정희 구장.
공헌을 많이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나 저러나 예. 정치를 좀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돈을 좀 잘 벌어야 표사 갖고 축구 구경을 가지. 그렇죠. 마음이 편해 또 이런 언제 경기 지금 보면. 요새 같아서 축구 구경 가겠습니까? 사실은 홍수환 챔피언 형님이랑 한번 한 달 전인가 보름 전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꼰투 축구 아카데미를 한번 같이 한 건물에 만들보자 하는 게 저희 친구가 그런 뭐 건물주가 좀 있어갖고 예. 그 4층에다 그때 한번 말씀하셔갖고 조그맣게 이쪽은 꼰푸 저 꼰투링 5m라고 하셨나요? 사각 5m, 25m면 충분하다. 네, 5, 25. 그래갖고 5, 25. 그 조그만 데는 어린이 축구 아카데미 같이 한번 해서 어머니들이 가운데서 이쪽도 꼰투도 하고 이쪽도 네. 축구하고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상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이제 경제력이 점점 좋아지고 경제 강국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스포츠, 체육에 대한 환경도 도와지고 좀 더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 체육을 접하는 환경이 더 이렇게 비례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물론 뭐 교육적인 또 환경 또 입시 위주의 또 교육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체육인들이 네. 더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뭐 합니다. 우리 여기 조 감독님도 그렇겠지만은 뭐 벌써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도 그 특별 활동 시간이 없어졌고 그렇죠. 예. 이런 거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다져나가야 될 우리나라의 기본 체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로 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뭐 내가 죽기 전에는 2002년도 같은 월드컵의 그런 광분했던 내 모습은 못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할 때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건 역시 스포츠 이상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그 박스컵도 다시 한번 이 부활을 시키든지 해서 정말 그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듣고 싶은 말씀은 이 조 감독이 영국에 가가지고 그 경기장 분위기 그걸 이 시간을 통해 좀 말씀을 좀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축구를 그 현역 때 그 수많은 경기를 치렀고 예. 또 지도자로서도 또 수많은 경기를 또 치러봤고 근데 사실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제가 리버풀이랑 스토크 시티라는 팀이랑 관전을 했는데 사실 제가 평생에 그 감지 못하는 그 감동 그 그라운드의 분위기 무슨 큰 오케스트라에 온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못 느꼈던 이런 그 가슴에서 올라오겠더라고. 나도 저기서 한번 뛰어봤으면 뛸 수 있었는데 그런 대리만족인데 굉장히 감동스러웠었죠. 그래서 저희 제자들 후배들한테도 그런 운동장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 또 축구협회도 그런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전용 경기장이나 이런 그 시설 같은 것도 조금 심도 있게 잘 만들어서 좀 그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뛸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싶죠. 이 조 감독님께서 나한테 이야기한 거하고는 조금 틀리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여기가 턱 막히더래요. 아, 이게 그 시합장을 보는 순간 여기가 딱 막혀버리더래. 예. 감동적이었죠. 예. 그건 그 나라 그러니까 그 영국 국민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 깊이 DNA가 그게 들어 있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반문화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그 축구 보는 뭐 그런 거 뭐 권투도 마찬가지고 프로스포츠에 구경하는 그게 하나의 일부분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많은 스트레스를 풀고 예. 거기서 맥주도 마시고 그런 아유. 문화가 우리나라도 좀 정착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좀 싶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체육 문화,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특히 체육인들의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예, 제가 조금만 말씀하시죠. 조금만. 예, 제가 그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에 체육국장을 맡아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자마자 제가 그 체육국장직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 한직으로 이제
이제 도박 관리하는 부서로 가게 됐었는데 어쨌든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체육국장으로서 제가 제일 사실은 하고 싶었던 일은 교육부랑 협의해가지고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는 거였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체육을 해야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체육 활동을 확 줄여버리고 애들 공부를 시키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그 제가 어릴 때 그 고등학교 때인가 그 체육 시간에 배웠던 그 이 교과서에 그 나왔던 그 중요한 말이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정말 중요한 건데 저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후배들이 교육부랑 문체부가 좀 열심히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체부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토토 있지 않습니까? 네. 토토 금시업지능기금 수익금 수익금. 가지고 이 학교 체육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정말 대대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그야말로 체육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체육이 아니라 하고 싶은 체육을 다양하게 이 시설도 갖춰주고 또 이 강사들도 좀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 체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 체육인들이랑 또 이렇게 그 서포터즈들이 좀 뭉쳐서 조직적으로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 들었고요. 예, 그러면 3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이제 4부에서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이게 학교 체육이 없어져가지고.